이런 청산에 저항하는 것은 또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은 너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에 덮어씌우기 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법사에서 국감을 할 때 국힘 의원들이 늘 하는 말이 내란 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내란이냐. 그리고 내란이 왜 여기에 나오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민주당이 국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 정당인지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좀 잠깐 짚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는 국헌문란 그리고 그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와 수행자라는 제명이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란죄의 주요 요소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사당을 병력 봉쇄 출입 금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12.12 사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때 포고령에 1조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네, 장관님, 이거는 명백한 내란의 구성 요소의 증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고문에 보면 이거는 빼박 당시에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폭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12.12 사태에 이 최강의 폭행 협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도 이 자리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명백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국회의 의무는 계엄 해제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예. 네, 헌법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국회는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국민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 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국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머무르면서 사실상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 CCTV 영상이 당시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국무의원들도 이런 위법한 위헌적인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그것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으나 실제로 어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이 당시에 이것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때 국회로 왔는데 국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뺑소니 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의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처럼 수거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덕수라든지 국무위원들은 웃으면서 사실상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행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무회의의 내란 동조 행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실제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현재
내란 주요 임무 동사자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특검에서도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선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국무위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당시에 법무부의 행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부의 경우에 당시에 이 비상계엄 당일날 회의가 열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주재로 법무부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법무부 내에 주요 간부들이 되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참석한 그 참석자들 현황 파악하셨나요? 저희들이 언론 보도 나온 거 위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자체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취임 이후에 계엄 당일 그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관련해서 조사해볼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자칫 그게 이미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때 말 맞추기라든가 진술 오염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불러일으킬까 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특별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당연히 내부 감찰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내란 동조 행태가 확인이 되면 수사 요청과 징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그렇게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조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수사본부의 검사를 파견을 지시했고 또 구치소에 네네. 일단 특검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그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주진우 위원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박상윤 증인 나오시고 PPT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시간 좀 증인 나오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좀 넣어주십시오. 증인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징역 7년 8월 유죄가 확정됐고 증인은 수사검사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재소자들이 몇몇 증언한다고 해서 연합 파티 감찰하겠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저 PPT는 수원지검이 낸 설명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이화영 수사 초기에는 이화영 변호인이 설주한 현근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직접 낸 거니까요. 2023년 6월 9일에 이화영이 처음 쌍방울 대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처음으로 했고요. 당시 설주한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이었고 이화영 수사 시에 입회를 했었는데 연어 수입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화영의 첫 자백 후 불과 3일 만인 6월 12일에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요. 6월 30일에도 이화영의 2차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저번에 이화영이 먼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알려줘서 수사팀이 뒤늦게 알고 그것을 증거로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그 증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은 이화영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먼 친척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먼 친척 관계요? 예, 네. 촌수나 이런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PPT요. 이화영의 자백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선임도 안 된 민변 출신 김영태 변호사가 7월 12일에 이화영을 접견을 했고요. 이화영에게 이게 죄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막 설명을 하니까 이화영이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다, 진정으로 두렵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녹취록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박찬대 의원이 지인을 통해서 이화영 배우자랑 통화를 했고요. 7월 29일에는 역시 선임되기 전인데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배우자와 함께 다른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기억이 좋습니다.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8월 2일에는 이화영이 그 배우자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는데 좀 자중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부부싸움 하듯이 유아영이 그 본인의 처에게 오히려 나무라는 장면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김강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에 9월 7일이 되어서야 유아영이 자백을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이런 경과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6월 9일에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가 됐어요. 연어를 얻어먹고 자백이 유지됐다고 보기에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어야 도대체 3개월간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서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유아영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 버렸어요. 보니까 지금 그 자백 직후에 설주한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해서 뭔가 진술을 흔들어 보려고 할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예,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강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변호인이 그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예, 잠깐만요. 하나 지난 정리하고 갈게요. 후에 네. 김광민 변호사 선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증인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그럼 평가니까 그 설주한 변호사를 아까 지금 증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예. 그때까지 나오다가 예.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예. 그 결과 질책 당했기 때문에 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임계를 냈다는 것이죠. 그럼 명확합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그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이거 추가로 좀 더 물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